조정래가 통찰한 역사의 무게와 인간의 길, 무한경쟁 시대 우리가 잃어버린 인문학적 자아를 찾아서.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은 몰락하고 중국은 건재한 이유가 뭘까요? 중국의 실용에 있습니다. 14억 인구가 먹고 살 수 있는 생존의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여 G2 국가로 도약하였습니다. 소련의 역설은 달걀 하나를 구하기 위해 엄동설안에 긴 줄을 서야 했던 체제의 붕괴였죠. 바로 이념의 경직성입니다. 제국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단 하나의 법칙은 로마 제국의 경우에 영토 확장과 노예 제도에 집착한 거지요. 그럼으로써 귀족의 호의호식과 방탕함, 결국 지배계층이 몰락된 겁니다. 소련은 이념에 대한 맹신이었죠. 생필품 부족과 굶주림을 방치해서 결국은 국가가 해체되었습니다. 중국은 5천년 애증의 우리의 동반자였죠. 백성의 굶주림 해결을 집중하여 현재 세계 2위 경제 대국에 올라섰습니다. 인류 5천년 역사 속에서 백성을 굶주리게 한 왕조는 반드시 멸망했습니다. 931번의 애침, 즉 처절한 숙명과 마주하는 겁니다. 역사적 데이터에 따르면 5천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931번의 타국의 침략을 받았지요. 그 중에서 75%는 중국의 침략이었고 25%는 일본의 침략이었습니다. 역사 교육의 참상입니다. 광복절 8.15를 8.15절로 부르는 등 역사를 경시하는 현대 한국 교육의 뼈아픈 현실입니다. 역사를 망각하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더라고 단재 신채호는 말했지요.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 운명이자 숙명입니다. 이 아픈 역사를 외면하면 비극은 반드시 뒤풀이 될 수 있습니다. 망각의 병을 치유하고 피나는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작업입니다. 망각의 위협입니다. 과거를 잊으면 인간은 10살 전에 모두 정신병에 걸린다고 합니다. 소설의 추체험, 타인의 피어린 체험을 나의 체험처럼 느끼게 하는 매개체를 말합니다. 기억과 치유입니다. 역사에 기대어 생명력을 유지하고 상처를 극복하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망각의 위협과 관련된 소설은 태백산맥이고 해방 후에 비극을 체험하는 거지요. 소설의 추첨에 관련된 것은 아리랑이라는 소설이고 잊어버린 36년 식민의 피어린 역사의 환기였습니다. 기억과 치유는 한강이라는 소설이고 눈부신 경제 발전 이면의 역사를 말합니다. 인문학은 모든 정신적 노동에 총체화할 수 있습니다. 소설을 비롯한 문학, 역사, 철학, 종교, 정치, 경제를 관통하는 본질이지요. 인간의 발견, 인간 존중의 시작이고 자기 발견은 삶의 총체적인 탐구이며 우리 발견은 공존의 이유이지요. 즉 나의 기쁨이 곧 너의 아픔일 수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무한 경쟁의 자본주의가 낳은 비인간적 모순입니다. 경쟁자를 짓밟는 데는 혈안이 되면서 거대한 불의와 사회적 약자 앞에서는 침묵하는 인문학적 소양의 부재라 할 수 있습니다. A는 비정한 경쟁이죠. 동료를 고발합니다. 즉 대학교 수업시간 시험 보는 시간에 학생이 컨닝을 하면 동료를 고발하지요. 부정행위를 한 친구를 교수에게 고발하는 대학의 현실, 즉 순간의 실수를 덮어주지 못하고 타인을 오직 적으로 규정하는 형태이지요.
두 번째는 사회적 예면입니다. 방관의 심리죠. 눈앞에서 벌어지는 소매치기 범죄와 바른 사회를 위해 싸우는 시민단체는 철저히 예면하는 사람들이죠. 짐승보다 못한 가장 비인간적인 존재는 누구일까요? 장애인의 손을 잡아본 적이 있는가요? 구걸하는 이에게 동전을 준 적이 있는가요? 나를 대신해 싸우는 시민단체를 후원한 적은 있는가요? 돼지의 우위와 인간의 우위를 비교해보면 돼지는 70%만 우위가 차면 더 이상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인간은 먹을 때까지 100% 이상을 먹고 소화제를 먹는 존재이지요. 즉 모든 짐승은 적당히 먹습니다. 돼지마저 위에 70 내지 80%만 채운다고 하지요. 너무 많이 먹어서 소화제를 챙겨 먹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오직 인간뿐입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 없이 생업과 식욕에만 매몰된 삶은 아마도 가장 동물적인 삶일 겁니다. 암기식 50년 교육이 만들어낸 처참한 파탄이죠. 자살률 1위, 세계 1위, 행복지수 세계 꼴찌, 10대 자살 이유 압도적 1위는 성적이었다고 합니다. 경제적 성장은 이 비극 앞에 무의미합니다. 교육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도구인데 우리 교육제도 속에는 정작 인간이 빠져있지 않은가요? 누구를 위해 가동되는 꿈의 공장인가요? 중고생 희망 직업의 90%는 부모가 원하는 직업이라 합니다. 학생들이 적어내는 검사, 판사, 의사는 진정한 자신의 꿈이 아니지요. 자녀를 한 가지 방향으로만 몰아붙이는 부모의 비인간적인 강요일 겁니다. 개성과 특성을 철저히 말살하는 폭력적 사회 구조라는 뜻입니다. 나무도 닮은 꼴일 뿐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바로 개성의 고유성이라는 거죠. 인간은 각기 다른 개성과 각자의 몫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진정한 능력입니다. 정해진 획일적 잣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개성을 발견하고 일상 속에서 인간적인 노력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능력이지요. 자연의 섭리입니다. 모두가 소나무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각 세대마다 누려야 할 각기 다른 인생의 형태가 존재하지요. 10대들이여 철저하게 저항하기 바랍니다. 나는 나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라고. 본능의 긍정입니다. 오로지 공부에 매몰되어 인간의 기본 본능인 수면욕까지 거슬러 가며 자신을 파괴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독립선언입니다. 부모가 개성을 무시하고 획일화된 길을 강요한다면 자녀는 단호히 부모에게 단호히 맞서야 합니다. 부모들이여 자식의 미래를 계획하기를 포기하라. 알면서도 속아주는 것, 듣고도 못 들은 척 해주는 것이 진짜 부모의 마음이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소유물의 부정입니다. 자식은 당신의 소유물이거나 대리만족의 도구가 아니지요. 진정한 부모의 역할이라 함은 자식의 진정한 개성을 파악해서 그들만의 꿈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위대한 창조는 오직 인문학적 토대 위에서 피어난다고 합니다. 나의 발명은 인문학적 상상력에서 나왔다고 스티브 잡스는 말했지요.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지 못한 채 오로지 맹목적인 암기식 공부에만 매몰되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수많은 사회적 병폐만 낳게 됩니다. 인간에 대한 탐구가 곧 혁신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진정한 인간됨의 길입니다. 거창한 이념이 아닌 일상 속 사소한 배려에서 바른 인간성을 회복해야 하는 거죠.
우리의 건강함은 누군가 나를 대신해 아파준 덕분임을 기억하고 내 주변 생활의 달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공헌하는 가치를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라는 자존심과 자긍심을 잃지 않을 때 비로소 타인으로부터 진정으로 인정받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